안녕하십니까 매부리언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호 축복 기자입니다. 저희 오늘 위클리쿡에서는 최근 큰 변화가 있었던 제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청약과 세금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요즘 로또 청약이 인기죠. 신혼부부라면 신혼특공을 위해서, 그리고 가점이 낮은 분들은 추첨으로 뽑는 생애 최초 특공으로 청약 당첨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1인 가구,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높은,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거의 광탈이었던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소득 높은 신혼부부나 1인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1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제도를 개편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게 바뀌는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공급, 즉 특공 관련해가지고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어요. 1인 가구에게 소득 기준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해서 청약 기회를 준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의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게 된 건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왜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축복회 너무 잘할 거예요. 1인 가구시니까. 그 1인 가구나 대기업에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소외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시장에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나 이번에 청약은 끝났어 하고 얘기해가지고 대거 이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매매 시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또 이 사람들이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집값이 이제 오른 측면이 있었는데, 정부가 그동안 인정을 잘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청약 소외족들이 좀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서 이번에 이제 제도를 개편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 물량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득 기준을 없앴고요. 단 공공 분양은 적용이 안 되고 민간 분양만 적용이 됩니다. 일반인들한테 공공 분양이랑 민간 분양 이걸 좀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공공 분양은 LH나 이제 그런 국가 기관에서 공급을 하는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도 좀 달라요. 납입 금액이나 이런 거 갖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죠. 표를 한번 좀 보고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지금 현재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신혼특공 제도를 보시면 맞벌이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는 돼야지, 여기 보면은 160% 이하 있으시죠? 일반 여기 제일 큰 거가 돼야지 이제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120% 이하 맞벌이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네, 이 사람들에게 물량의 70%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 30%가 160% 이하에게 이제 주는 방식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기회를 주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는 맞벌이 4인 기준으로 1135만 원 이하입니다. 사실은 1135만 원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대기업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 커트라인에 걸리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 끝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선별 방식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자녀순. 아. 예, 이게 소득이 내가 이제 충족을 해가지고 특공에 지원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녀가 많은 순으로 뽑는 거예요.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아야지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회 저소득층에게 이제 특공을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신혼 특공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기업 맞벌이 부부나 이제 1인 가구들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위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과 자녀 수를 전혀 보지 않는 추첨제를 이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 물량은 소득 기준도 없고 자녀 수도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동안에 원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100% 우선 70, 일반 30% 물량이었는데 그 중에 추첨제 물량이 30%가 생기니까 기존 이제 특공 물량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빼온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볼게요. 소득 기준으로 130% 이하면은 우선 공급 70%를 주고 160% 이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일반 공급을 줬는데, 여기서 보면은 생애 최초는 혼인 중인 세대주 혹은 자녀가 있는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인 가구는 지원할 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도입되는 이제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 요건도 없고 1인 가구가 이제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단 이때 1인 가구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20평대 물량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요즘 전용 59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방도 3개 나오고
충분히 3인 가구 정도? 아니 좀 무리하면 4인 가구도 뭐 살 수는 있잖아요.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늘 문제인 게 이제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 이게 나눠왔던 건데 이제 이 소득 기준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금수저들에게 돌아가는 청약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도입된 추천 물량에 이제 소득 기준을 다 없애는 대신에 자산 기준을 넣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모두 소득 기준을 이제 초과하는 신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부동산 등 자산 기준이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매우 중요한 얘기죠. 예. 청약 대기자들한테 제일 특히 중요합니다. 예. 11월부터 이제 국토부가 민영주택 아까 얘기했듯이 네. 민영주택 사전 청약부터 이제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둔촌주공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둔촌주공 같은 곳에 만약에 특공 물량이 있다면 아마 이게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있다면이군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예. 지금 현재 특공은 분양가로 9억이 넘으면은 특공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깐당깐당 하거든요. 지금 이제 9억이 넘느냐 마냐가 만약에 25평이 9억이 넘어버리면 특공이 없는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가질 수 없게 되는 거군요. 네. 매우 이제 둔촌주공 기다리시는 분들은 분양가에 굉장히 좀 촉각을 기울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누구한테 좋을 건지 이게 제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소득 초과로 신혼특공 넣을 수 없었던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가 없어가지고 신혼특공 엄두도 못 냈던 분들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집을 이제 청약이 안 된다고 생각해보니까 매수를 그냥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축복 기자 같은 1인 가구. 잠재적 수요. 예, 잠재적 수요자죠. 이제. 네네. 예, 1인 가구에서 결혼하면은 이제 맞벌이 네, 신혼부부가 네,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 결국에 이제 아까도 이제 좀 한번 짚고 갔지만은 아, 이게 로또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개편인 것 같습니다. 공급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존 물량에서 일부 물량을 떼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확히 따져보면은 추첨제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봅시다. 민간 분양 이제 신혼특공 비율이 전체 공급량의 한 2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추첨제 물량으로 풀리는 공급은 20% 중에 30%니까 예, 6%밖에 안 되죠. 생초특공도 이제 공공택지에서 오늘 10월부터 20%, 민간택지에서 10% 이제 되는 걸 공급하면은 10%에서 3%잖아요. 네, 30%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끽해봤자 한 3에서 6%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 택지에서 1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제 공급이 되면은 추첨지로 나오는 신혼특공과 생초특공 물량이 한 60가구에서 한 30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도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 같고요. 그럼 기존에 이제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 어떻게 될까? 그분들도 공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일정 부분 물량이 뺏어나가는 결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청약 경쟁률이 좀 치솟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그대로 대기 수요가 있는데 그만큼 물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파이는 그대로인데 이걸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걸 먹으려는 경쟁자들과 플레이어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니까 경쟁이 더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이 제도가 왜 하게 됐는지 정부 얘기를 조금 정부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신혼특공과 생초특공을 통해 이제 약 6만 가구가 이미 공급이 됐고, 이 중에 이제 추첨제 물량을 단순히 보면 1만 8천 가구가 되잖아요. 30%니까. 그렇다면 공급량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고, 이제 11월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 분양 물량이 이제 사전 청약으로 풀리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공급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 저번 매불이 이제 위클리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청약이라는 게 바로바로 공급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전체 파일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냐고 이제 정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정책 효과를 짚어야 될 텐데요. 정부가 말하는 정책 개선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분들 많이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많이 만나다 보면은 좀 청약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왜냐면은 1인 가구도 많이 소외된 상태고, 왜냐면 1인 가구가 전반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대기업 맞벌이, 사실 중소기업 맞벌이도 조금만 하면 넘어가 버려요. 네네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너무 소외돼 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어느 정도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청약시장에 들어오다 뭐 소외되고 매매 시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양극을 해가지고 이제 매매하려는 수요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정부가 그동안 사실은 거의 안 움직였던 건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보완을 했다는 거에서 이제 큰 의의를 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부가 일정 부분에서 이제 파이를 안 키우고 떼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전 사회에서는 그냥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줘야 됐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약간 바뀐 것 거죠. 예. 네. 좀 기존 다른 수요층에게도 좀 주겠다. 이런 이제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세금, 특히 부자 세금이라고 하죠. 이제 종부세 기준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최근 1가구 1주택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이었거든요. 이게 11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8월 3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제 국무회에서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된 즉시 시행이 돼서 올해부터는 종부세 기준이 이제 11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도 간단히 한번 종부세가 무엇인지 좀 짚어야 될 텐데. 종부세는 이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아까 9억에서 11억으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1억 원 아래면은 종부세가 없는 거고 11억 원이 넘게 되면은 그 공시가격에서 11억 원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비율을 곱해가지고 세율과 여러 가지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주택을 부부랑 갖고 있느냐, 나 혼자 갖고 있느냐, 명의 차이에서 또 사실 종부세도 갈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부 공동 명의는 지금까지 이제 한 사람당 6억에서 12억을 이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바뀌었거든요. 지금 과거에는 분명히 9억일 때는 부부 공동 명의가 훨씬 유리했죠. 그런데 이제 11억 원을 올라가면은 별 차이가 일단 없어졌고, 그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단독주택 명의자들은 이제 고령자 공제랑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게 있어요. 다른 게 더 있었죠. 예,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위해 가지고 종부세 어느 정도 깎아준다. 그다음에 이제 좀 오래 갖고 있으면 그만큼 깎아준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유불리 여부를 굉장히 따져봐야 돼요.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제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에서 65세는 20%, 65에서 70세는 30%, 70세가 넘으면 40% 고령자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5년에서 10년이면 20%, 10에서 15년이면 40%, 15년에 이제 이상이면 50%를 해주고, 요 두 개를 합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1억 공시된 이제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고령자랑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받으면 종부세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 공동 명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명확하게 좀 따져보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시를 한번 보면은 공시가격 13억 원 아파트를 부부가 10년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기존에는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훨씬 세금을 덜 냈는데 이제 바뀌는 걸 이제 해보면은 65세 이상부터는 고령자 세액 공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단독 명의가 24만 6,240원, 공동 명의가 31만 7,730원으로 종부세가 덜 나오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부부 공동 명의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공동 명의를 택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엄청 이제 보완해라고 엄청 난리를 쳤죠. 네, 왜? 그 부부가 경제 공동체이고 아니 양성평등을 지금 주장하는 시대 이게 무슨 시대 역행하는 것이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좀 보완해가지고 세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가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 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 쪽으로 이제 납세 의무자가 가게 만들었고 지분율이 5대5가 된다면 납세 의무자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의 나이와 보유 기간을 가지고 이제 봐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이가 많고 오래될수록 이제 공제율이 높으니까 부부 공동 명의라면 만약에 5대5라면 특히나 이제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이제 만약에 뭐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는 처음 집을 살 때부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바꾸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보유하고 있던 명의가 갖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1가구 2주택 특례를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제 오늘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부세 주요 서식란에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채워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혼인을 증명하는 혼인 관계 증명서를 한번 제출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한번 신청을 하면은 네.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에서 한번 단독명의로 바뀌면은 그대로 쭉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좀 뭐 세무사를 찾아가 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세액 계산기를 간단하게 돌려보시든지 해서 좀 유불리 여부를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레브리 TV는 오늘 이런 내용 말고도 다른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매주 1, 2회 모아서 발송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끝난 후 더 보기를 누르시면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부리원 여러분, 성투하세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